이루스의 인하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자동차 선택이 있어서 꼭 필요한 연비. 저는 연비를 크게 신경 쓰는 운전자는 아닌데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진 차량을 직접 타보니 연비는 표면적인 장점이 있고요. 다른 장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6세대 혼다 CR-V 하이브리드. 실제 운전자로서 느낀 부분들을 가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식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km, 연료 탱크 53L, 주유완충에 약 742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2주 정도를 운전해보니 공식 연비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복합 연비는 17km, 최고 19km까지 나왔습니다. 저속, 고속 구분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연비가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특성상 전기모터 사용량이 많은 도심 주행에서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고속에서의 연비를 제대로 측정해보고 싶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로 촬영해봤어요. 속도는 90km 중후반으로 달렸고 에어컨은 약하게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주행거리 31km, 거의 도착할 때 다 되어서 연비 15.5km. 이렇게 고속주행을 마치고 시내운전 2km 정도를 더 했는데 결과는 16.5km.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장소로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속도로 주행만 보면 연비 15km 정도의 무난한 연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러 가는 길, 고속도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 이렇게 시내 주행을 포함하게 되면 복합 연비 16km, 시내 주행의 거리가 멀면 17km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거죠. 보통 차량의 연비를 측정할 때 고속주행 연비가 가장 잘 나오고 시내 주행을 포함하는 복합 연비는 살짝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고속 연비보다 복합 연비가 오히려 더 잘 나와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식적으로 가솔린 53L에 742km를 가고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900km 정도를 갑니다. 시작은 전기차와 같아요. 전기모터만 작동하기 때문에 시동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면 가솔린 엔진이 개입됩니다. 처음에 탔을 때 언제 엔진이 개입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지하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조용한 전기 모터로 출발. 엔진이 개입될 때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한 공간이라서 소리로 체크가 되었을 뿐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알기 힘들어요. 2000cc급의 4기통 엔진이 돌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차량의 동력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통해 체크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이 화면이 은근히 재미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비 없이 이 화면만 띄워놓고 운전했습니다. 출발하면 전기모터로 4바퀴를 모두 사용. 필요에 따라 이륜, 강하게 밟으면 엔진 개입,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차륜, 이륜, 엔진 개입, 회생제동. 자동차의 동력 시스템은 상황에 맞는 최고의 연비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질감이 없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동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고 특히 브레이크 홀드란에서 이 장점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CR-V에는 브레이크 홀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홀드의 기능과 동일한데 브레이크를 잡을 정도의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오토스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엔진 모드로 진행 중 멀리 있는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입니다.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홀드가 작동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발을 뗀 상태에서 편하게 대기. 신호가 바뀌면 가볍게 엑셀, 전기모터 작동, 더 밟으면 엔진 개입, 그리고 다음 신호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은 도심, 특히 정체 구간에서 진가가 나옵니다. 정체 구간에서 계속 전기모터만 작동되고 멈췄을 때는 브레이크 홀드 사용으로 발의 피로감을 줄이고 연비는 연비대로 증가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오토홀드, 오토스탑보다 훨씬 더 진화된 사용성으로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탄다고 말할 정도로 좋아요.
사실 이런 편리성은 전기차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충전 방식과 그 외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1대1 비교가 쉽지 않아요. 차에 집밥 먹이기 힘들고 곳곳에 있는 주유소를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아직은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의 주행에서 느낀 장점을 설명드렸다면 실제 운전에서 가장 잘 사용했던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을 보는 카메라, 레인워치, 저는 리뷰하기 편하게 사이드 카메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고 우회전 신호를 넣으면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보통은 차량 양쪽에 카메라가 있기 마련인데 운전자 기준 오른쪽에만 카메라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오른쪽만 볼 수 있어요. 차를 처음 탔을 때는 이 부분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운전자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를 넣으면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고 우회전 신호를 넣으면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고 좌측 사이드 미러는 운전자의 정면 시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반면 우측 사이드 미러는 고개를 돌려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운전 시선을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이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우측으로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운전자 정면을 유지하고 디스플레이에 시선만 주면 되죠. 운전자가 집중해야 할 시야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결론적으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좌측 끼어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우측 끼어들기는 힘들어하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선 정면 유지한 상태로 디스플레이만 보면 됩니다. 가이드 실선이 있어서 차량이 얼마나 뒤에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이 차량에 최첨단의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사이드 카메라가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버튼을 통해 사이드 카메라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오른쪽은 물론 뒤에까지 교통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특히 우측 차량을 경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내릴 때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사이드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저도 몰랐는데 운전하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를 많이 보더라고요. 레인워치의 개발 목적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정면 시선, 좌측 사이드 미러, 그리고 우측 사이드 미러 저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이해하면 운전이 더 쉬워집니다. 제가 캠핑 유튜버다 보니 덩치가 큰 차량 위주로 리뷰를 진행했어요. 큰 차는 크다는 자체가 장점인 동시에 주차에서는 적지 않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다 CR-V는 도심에서 운전하고 주차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 어라운드 뷰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 후 옆에 차량이 있어도 문 열기 편하고요. 저는 리뷰 차량을 받으면 좋은 리뷰를 위해 최대한 많이 타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동네 카페 가는 정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보험은 들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편이죠. 이번에는 동네 카페, 동네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모두 이 차량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좁은 길 운전이 편하고 두 번째, 주차 편하고 세 번째, 연비 걱정 없고 네 번째, 동네는 전기 모터로만 조용히 다녀오고 다섯 번째,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동급 최대 용량으로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캠핑 장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대형 에어 텐트는 물론 6개 샤폴딩으로 긴 장비도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생긴 대형 전기 자전거도 핸들만 잡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외부는 도시운전에 최적화된 적당한 사이즈, 내부는 동급 최대의 용량, 패밀리카로 좋은 준중형 SUV입니다. 이 차량이 지향하는 방향은 도심형 SUV, 그리고 패밀리카죠. 패밀리카의 조건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의 넓이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좁지는 않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열 공간은 아주 넉넉해요. 넉넉한 무릎 공간. 바닥이 턱이 낮고 넓어서 2열 시트 좌우로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특히 더 넉넉합니다. 각도도 꽤 많이 누워지고요.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통풍구, 충전 포트, 컵홀더와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2열의 중간 좌석도 상점식 벨트로 되어 있고 덩치가 크지 않다면 앉기 괜찮아요.
CR-V만의 특별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자동차 문은 이 정도가 열립니다. 이 차량은 90도 직각으로 열려요. 좌우로 열면 양쪽 문이 180도로 벌어집니다. 1열 역시 거의 직각 수준으로 열리고요. 카시트의 아이 태우는 부모에게 좋은 기능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2열에 짐을 넣을 때 문을 90도 열어서 편하게 넣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살짝만 줘도 문이 끝까지 닫혀요. 소프트 클로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닫혀집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항상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패밀리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 낮은 턱, 90도로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도어, 이런 부분들이 패밀리카로서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열을) 접으면 시트 자체가 내려가면서 플랫하게 접힙니다. 세웠을 때는 무릎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고 접었을 때는 수납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는 차박에 가장 좋은 2열 시트. 2열부터의 길이는 165cm, 1열 시트부터의 최대 길이는 2m, 너비 103.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준준형 SUV 크기입니다. 2열 높이 83, 최대 높이 93, 트렁크 가장 끝부분 80. 이 정도는 대형 SUV에서도 나오기 힘든 수치로 키 큰 분이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높아요. 2열과 트렁크의 단차는 놀이방 매트를 사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데 저는 추가로 평탄화하지 않고 순정 상태로 당일치기 피크닉만 즐겼습니다. 이 정도로 넉넉하게 높이가 확보되는 SUV는 거의 없어요. 차박 세팅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높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피크닉을 추천합니다. 누르기 편한 비상등. 비상등 좌우로 아무런 버튼이 없어요. 비상등은 정말 중요한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바람 조절 노브. 보통은 가로 조절, 세로 조절 따로 하는데 이 노브는 한 번에 직관적으로 조절 가능해요. 처음 사용해보는 방식인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쉬운 건 2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반사 패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이러면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빛반사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밝은 날에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패널 자체가 저반사인지 저반사 필름이 붙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액정에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빛반사 없이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스마트키. 스마트키가 밋밋하고 개성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얇고 작아서 휴대성은 좋더라고요. 스마트키가 예쁜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예쁘지 않다면 이렇게 컴팩트한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단점이 아닌 제가 차량을 타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차량의 외관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직선들을 날카롭게 잘 살렸고 남성적이고 빠르고 날렵함을 담아내고 있죠. 내부 역시 직선을 많이 사용했고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시트는 딱딱한 편이고 앉았을 때 운전자를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고속주행을 고려한 시트로 역시 스포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관 스포티, 내부 스포티, 시트 스포티. 차량 전체적으로 스포티함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주행은 소프트. 차량 디자인에서 오는 감성과 실제 드라이빙에서 오는 감성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운전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RPM을 많이 사용해서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가상의 엔진음도 들리죠. 그런데 이 스포츠 모드는 연비를 고려하면서 모터와 엔진을 세팅하는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불편함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이 차량은 혼다의 최신 기술이 들어갔고 첨단 안전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반대의 클래식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여름에는 소비 전력이 높은 에어컨에만 의존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아닌 일반 후방 카메라.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불편하진 않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선루프는 자동이고 선루프 커버는 수동입니다. 커버를 직접 손으로 닫아야 하죠. 혼다 자동차가 장고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타보고 느낀 점은 고장 없고 검증된 기능 위주로 차량을 만든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 이번에 CR-V를 리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차량을 처음 탔을 때 왜 통풍 시트가 없지? 왜 어라운드 뷰가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차량의 가격을 고려하면 이런 기능들은 너무 작은 기능들이죠. 자동차를 10년, 20년 탈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핵심적인 것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CR-V의 가장 큰 장점은 1.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2.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승차감.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소소한 기능들보다 자동차의 기본기를 중요하게 본다면 혼다 CR-V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차를 좋아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